안녕하세요. 4월 8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600포인트 폭증을 하더니 추가로 900포인트 더 달리나 싶더니 장 막판에 모두 포기하고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악재 출현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각 미국 38만 6,800명이고요. 다 마감하고 다시 확인했더니 그 사이에 17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10만 돌파했고요. 6일 만인 4월 2일 날 20만 돌파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날짜에 이거 40만 돌파가 6일보다 짧아질지 길어질지 또는 40만 못 찍고 꺾일지 이거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6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40만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상승세가 요만큼 수그러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진 것 같습니다. 살짝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그 LAC 당국에서도 신규 발생 숫자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초순경 그 방송에서 어떤 그 패널로 참석하신 그 방역 분야 교수 한 분이 이제 그 앵커가 질문을 했거든요. 언제쯤 이걸 종식이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질문했더니 그 답변 과정에서 바이러스 종식 선언 기준은 1. 병원에 있던 환자 다 나아서 집에 가거나 다 죽어버리거나 치료를 못해서 그래서 병원에 환자가 없어야 되고 2. 잠복기간 지금 14일 아닙니까? 잠복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0이 되어야 그래서 비로소 종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 정리하면은 14일 동안 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도 환자 없고 새로 발견된 환자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분명히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전염병과 싸우면서 획득한 그런 지식의 결정치 아니겠습니까? 논리칙과 경험칙의 결론이니까 이거 이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방역 전문가, 의료진들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의 관점에서는 방역 기준으로 바이러스 종전 선언되는 그 시기에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는 다른 이제 근심거리가 생기겠죠. 다른 쟁점이 생기는 겁니다. 다 이제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진단이 실시된다는 전제에서 신규 확진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거는 방역이 성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가 되고요. 그래서 그 확진자 그래프가 우하향한다면 결국 종식이 가깝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역 전문가들이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역의 관점과 투자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속성상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로 그 시장에 반영을 하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다우는 마이너스 26포인트, 마이너스 0.12%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0.26% 내렸고, 나스닥 마이너스 0.33% 내렸고,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47% 내렸는데 마이크론은 0.47% 추가로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이 기업들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 이렇게 여러 차례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 분석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이거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1인당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1인당 메모리 사용량. 지금은 어느덧 테라바이트 시대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디스켓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디스켓 모를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디스켓 시대부터 살아온 거 아닙니까? 디스켓 그 당시 용량이 킬로바이트였죠. 526K짜리 256K도 있었죠 하며
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로 메가바이트 되면 엄청 컸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뭐 디스크 시대, HDD 시대, 그때는 메가바이트하고 기가바이트 이런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테라바이트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 이제 시작일 뿐이고 분명히 10년 이내에 페타 시대, 그 이후에 엑사 시대로 계속 진전돼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물론 그 CPU 중심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산업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메모리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 한국은 1등, 2등이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우리가 미국 기업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글로벌 그 기업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자, 미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에 의해서 10년물 0.734%이고요. 달러 지수 99.98로 하락했고 원달러 1215원으로 하락했고 원엔 11.16으로 하락했고 위안 달러도 7.04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요. WTI가 7%대 상승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반락을 해버려서 또 6%대 하락했네요. 24불선이고요. 브렌트가 32불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목요일 날 내일이죠. 오펙 플러스 임시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 즉 금요일 날 G20 에너지 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시장 관점에서는 오펙 플러스는 공급자 모임일 테고요. G20는 수요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여서 뭐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거 같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이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 시국, 수요 감소 시기에 도대체 적절한 기름값 수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기름이 공급 우위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는 만큼 이렇게 공급하는 게 당연한데 그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해버리면은 그냥 폭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내린다고 지금 수요가 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그 적절한 가격에 맞게 공급해주는 그 협정 가격 또는 협정 공급량 이거 협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그 회의에 대해서 물론 비관적인 견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고요. 또 전망 설사 합의된다 해도 이번 지금의 저유가를 막기에 감산량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지금 저유가 계속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제 견해는 이미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말까지 한번 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2월 경상수지 64억 불로 크게 증가했고요. 예상보다 크게 늘었네요. 일본 3월 외환보유고 1조 3,662억 불 급증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2월 수출 마이너스 5%, 수입 마이너스 4%고요. 독일 2월 산업생산 0.3% 증가로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프랑스 2월 수출 전월비 5.2% 증가, 수입 2.8% 증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2월 소매 판매 전월비 0.8%, 전년비 5.7% 급증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2월 데이터는 바이러스 직격탄 맞기 전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유럽은 지금 3월 이후에 아주 심각해졌으니까요. 중공 외환보유고 3조 610억 불로 이전의 3조 1,070억 불에서 460억 불 감소했습니다. 미국 3월 중소기업 낙관지수 96.4로 급감을 했고요. 브라질 2월 소매 판매 전월비 1.2% 증가, 전년비 4.7% 증가입니다. 이 브라질 2월 데이터도 그 바이러스 직격탄 맞기 전으로 보입니다. 미국 2월에 JOLT 이게 채용 공고 또는 구인자 수 또는 비일자리 수를 가늠하는 지표인데 2월 데이터입니다. 직격탄 맞기 전이죠. 그래서 688만 개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훈신이 말하기를 트럼프가 일부 기업 활동 재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가이드라인을 4월 말까지 연장을 했고요. 필요한 그 지원 법안을 지금 신속히 처리해갖고 그 바이러스 릴리프 빌이죠. 그 2조 달러 규모 이거 지금 집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 소기업들 지원하는 금액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니까 상원에서 지금 소기업들 그 지원하는 추가 법안을 지금 표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바로 그 법을 만들어 버리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소기업들 지원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저 거대한 나라에서 엄청 그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원에서 지금 표결한다는 것이고요. 또 4월 말까지 지금 온갖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재건 달러 그 지원 법안이 2조 달러 규모라 그러고요. 5월 중순까지 그 1조 5천억 달러 추가 지원 법안 뭐 마련한다 해서고 여러 방안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한마디로 지적하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반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를 움직이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사람과 기술 또는 지식, 이게 필요하죠. 이 세 가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 돈이 부족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이 자금은, 넉넉하게 언제나 지원해 주겠다.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공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는 일본에서도 지금 1조 달러 정도 부양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또 한편 그 바이러스 잡는 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바이러스는 수그러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셧다운된 업체들 중 선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 그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제 방역 동시 모델 제가 여러 번 주장한 바가 있어서 전혀 놀랍지 않고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은행이라든지 또 통신업종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4월 10일 이 부활절에 트럼프가 미국 경제의 부활을 선언할지 일단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무디스라는 곳에서 좀 다른 조사 결과도 보도를 했는데 가령 1929년에서 33년까지 이게 바로 대공황 아닙니까? 이 시기에 미국 생산량이 26%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겠죠? 팩트. 그런데 무디스 얘네들이 자기들이 한번 산수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사태로 29% 줄어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골자는 대공황보다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볍게 그냥 가십거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 말 한 거 이거 아마 한 보름 후에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월 초반 그쯤에 2월 초 그 당시 중공 경제 그때 중공이 완전히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 전부 다 바다 건너 바이러스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중공 경제 전망자로 막 홍수를 이루면서 쏟아지고 있을 때 무디스 발표한 거 보면은 중공 연간 성장률 5.8% 바이러스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완전 등신들 아닙니까 이거? 그 이후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변했습니다, 애들. 그래서 참 전문기관들 발표하는 거 보면은 좀 웃길 때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